TV가 문제죠. 일단 이게 너무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로만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훈련사는요 처벌보다도요 점점 칭찬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을 해요. 처벌은 강아지 이제 알고 나면 처벌은 진짜 안 들어가요. 거의 그냥 흥분도의 텐션을 어떻게 보면 그냥 끊어준다는 느낌이 받는 거지. 그래서 강하게 채는 것도 얘를 목을 그냥 조져가지고 그냥 얘를 조졌구나. 근데 이게 너무 위너하다 보니까 내 새끼 어떻게 목에다가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심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행복을 전하는 그날까지 행복과 정보를 전하는 남자 행전남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로 일하고 있고 이름은 김태호라고 합니다. 왜 훈련사를 선택하게 됐나요? 유기견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네네. 보고 느낀 점들이 좀 많았죠. 일단 그냥 불쌍하다 처음에는. 근데 그러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육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감정들이 대입이 좀 됐죠. 유기견들 말도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할 거고 감정도 있겠지만 전신연령 자체가 한 4, 5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텐데 그 아이들이 그 버려졌을 때 그 감정들이 저랑 좀 많이 비슷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좀 교차했었던 것 같아요. TV에 이제 강현욱 씨가 나왔죠. 이제 그분이 보호자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보호자들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근데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약간 느낌도 그러시고 약간 머리 스타일도 약간 강현욱 훈련사분이랑 약간 좀 상당히 비슷하세요. 그래요? 그 머리를 약간 벤치마케팅 하신 건가요? 벤치마케팅 아니고 이게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나름 옷도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고 힙하게 입는 거 좋아했었는데 한 1년 정도를 가정에서 방문을 해서 보호자를 교육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보호자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 자체가 제 거를 주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전문인이 가는 건데 앞머리는 눈썹도 가려서 뭔가 좀 앳돼 보이고 그게 좀 많이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피드백도 보호자분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훈련사님 머리 스타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앞머리를 과감하게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좀 많이 벌었어요. 갑자기 수익도 같이 올라가고. 수익도 같이 올라가고 보호자를 교육할 때 그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머리를 올리고 나니까. 그 애견 훈련 하시면서 그러면 이 머리가 약간 상당히 FM 머리가 된 거네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강아지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 강아지도 아닌데 주인분들처럼 되게 저도 조마조마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강도나 어떤 뭐 문제 행동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다루진 않아요. 정석대로 말씀드리면 강아지랑 친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나랑 너랑 관계 형성이 돼서 너 앞으로 이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고 나는 너한테 계속 알려줄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정석된 거를 다 배제시키고 그냥 이런 거잖아요. 다루는 스킬. 강아지만 딱 놓고 보면은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래? 학대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강아지 훈련은 이게 다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그게 인식이 박혀버리니까 들어가 보면 사실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가정 방문은 좀 그게 좀 어렵죠. 친화 과정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한 번 하는데 2-3시간 정도, 뭐 많게는 뭐 4시간까지도 하겠지만 그 사이에 얘랑 나랑 친화 과정이 어떻게 있어요? 그냥 보호자를 빨리 교육을 해서 이렇게 다룬다, 얘는 어떤 애다 이런 성품 파악을 빨리 해주고 보호자를 교정하는 거지 사실 얘를 교정하는 건 아니에요. 강아지를. 그렇게 되면 이제 견주 훈련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가정 방문을 해요. 그러면 애견 훈련사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사람을 교정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강아지를 교정하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사람이죠. 무조건 내 말이 맞아요 한다고 그 사람이 저 말을 어떻게 믿고 따라주겠어요.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이랑도 친화를 하는 시간이 되게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죠. 한 번 사고가 있었어요. 가정방문을 갔다가 제가 물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입질을 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사전에 방문을 하고 나니까 얘 좀 이상하다. 보다 그 찰나에 이제 방심해서 물렸죠. 그러고 나서 보호자분들이랑 앉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숨겼던 거예요. 그 입질 있는 거를? 숨겼던 건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 숨겼냐 이야기를 해보니까 훈련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 입질 있는 애들은 좀 꺼려하더라고요. 아니 훈련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공격성이 있다라고 하고 그게 또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면 훈련사들은
떨려요. 아, 대형견이다 보면. 그쵸. 네. 훈련사들 되게 많이 물려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큰 개한테 한 번이라도 물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전화 받자마자 꺼리죠. 훈련사가 만약에 거기 가서 잘못 물려가지고 손가락이랑 하나 절단돼봐요. 어후. 그럼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정복무를 진행하기보다는 네. 센터로 직접 오셔라. 네. 그렇게 해서 좀 테스트도 좀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안정성에도 좀 더 좋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애견 훈련사라는 이미지가 내 아들 군대 입대시키는 집에 교관을 부르는 느낌이잖아요. 좀 오해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TV가 문제죠. 일단 이게 너무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로만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훈련사는요 네. 처벌보다도요 네. 점점 칭찬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을 해요. 처벌은 강아지 이제 알고 나면 네. 처벌은 진짜 안 들어가요. 거의 그냥 흥분도의 텐션을 어떻게 보면 그냥 끊어준다는 느낌이 많은 네. 거지. 그래서 강하게 채는 것도 얘를 목을 그냥 조져가지고 그냥 얘를 조졌구나. 근데 이게 너무 위너를 하다 보니까 내 새끼 어떻게 목에다가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심하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동물로서 개라는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냥 개로만 봐야 되는데 사람으로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보호자님들이 다 우쭈쭈 하고 말로 엄청 해서 키우고 그 개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보호자가 불안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왜 자꾸 잘못 지도하고 있으면서 그게 왜 행복이라고 가리키고 그게 사랑이라고 가리키냐고요. 그래서 훈련사가 옆에서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보이니까 내가 의인화한 상태에서 저 훈련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것도 아직도 교육 훈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죠. 내가 그러고 있는 건데 왜 계속 그렇게 살게 놔두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강아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문제 행동이 있어서 그 저 행동에 대해서 고치는 어떤 훈련사들의 모습들이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강압적이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요. 그 보호자 본인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배워야죠. 왜 계속 아이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흥분을 시켜가지고 그 흥분이 좋은 흥분이 아니잖아요. 좋지 않고 불안해서 나오는 흥분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에 누군가 오는데도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애가 누군가 침범했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보호자들 지키고 집을 지키기 위한 어떤 영역의 어떤 본능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훈련을 하시다가 네. 공격성이 좀 심한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정을 하나요?